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혹시 여러분은 운명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네 인생은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짙은 안개와도 같습니다. 어떤 이는 평생을 비단길처럼 평탄하게 걷기도 하지만 또 어떤 이는 태어난 순간부터 마치 신이 그를 시험하기라도 하듯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가혹한 시련의 파도와 마주해야만 합니다. 한국 속담에 세옹지마, 애세용지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생의 기륭화복은 늘 바뀌어 예측하기 어렵다는 뜻이지요. 하지만 만약 죽음의 문턱을 7번이나 넘나들고도 살아남은 사람이 있다면 과연 우리는 그것을 단순한 우연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아니면 거대한 우주의 섭리가 그에게 무언가 말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실화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남자이자 동시에 세상에서 가장 운이 좋은 남자, 죽음의 사신과 7번이나 마주보고도 끝내 미소를 지었던 남자, 크로아티아의 프라네 셀락, 프레인 셀렉 씨의 기이한 인생 여정을 소개합니다. 평범한 음악 교사였던 프라네 셀락. 그의 인생은 1962년 겨울 운명의 수레바퀴가 거꾸로 돌기 시작하면서 송두리째 바뀌게 됩니다. 첫 번째 시련은 차가운 강물이었습니다. 그가 탄 기차가 갑자기 선로를 이탈하여 꽁꽁 얼어붙은 강으로 추락했습니다. 비명소리와 굉음이 뒤섞인 아수라장. 그 사고로 17명의 승객이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프라네 씨는 팔이 부러지는 부상을 입었지만 필사적으로 헤엄쳐 강기슭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는 살아남았습니다. 이것은 기적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죽음의 그림자는 1년도 채 되지 않아 다시 그를 찾아왔습니다. 이번 무대는 하늘이었습니다. 생애 처음으로 비행기에 올랐던 그는 엔진 고장이라는 끔찍한 상황을 맞닥뜨립니다. 기체의 문이 뜯겨나가면서 강력한 기압 차이가 그를 비행기 밖으로 빨아들였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낙하산도 없이 상공에서 떨어지는 그 공포를 말입니다. 함께 튕겨나간 19명의 승객은 모두 참혹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프라네 씨는 믿을 수 없게도 푹신한 건초 더미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는 가벼운 타박상만 입은 채 눈을 떴습니다. 도대체 신은 왜 그를 살려둔 것일까요? 죽음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를 데려가기로 작정한 듯 끈질기게 추격했습니다. 세 번째 시련은 2년 뒤에 찾아왔습니다. 그가 탄 버스가 다리를 건너던 중 미끄러져 계곡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4명의 승객이 사망했지만 그는 또다시 털끝 하나 다치지 않고 살아남았습니다.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시련은 파이어이었습니다. 41세 되던 해 그가 운전하던 자동차의 엔진에 불이 붙었습니다. 그가 차문을 열고 뛰어내린 지 불과 몇 초 뒤 차는 거대한 폭발음과 함께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3년 뒤 새로 산 자동차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에어컨 통풍구에서 불길이 뿜어져 나와 그의 머리카락을 태웠지만 이번에도 그는 목숨을 건졌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은 저주받은 걸까? 아니면 신의 가호를 받는 걸까? 프라네 씨는 공포에 떨며 밖으로 나가는 것조차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잔인했습니다. 여섯 번째 사고. 66세가 되던 해 그는 걷다가 버스에 치였습니다. 하지만 기적처럼 뼈 하나 부러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67세, 마지막 7번째 시련. 이 사고는 가장 극적이었습니다. 구불구불한 산악도로를 운전하던 중 마주 오던 트럭을 피하려다 가드레일을 들이받았습니다. 그의 차는 90m 아래 낭떠러지로 떨어졌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 그는 열린 차문 밖으로 튀어나갔고 벼랑 끝에 자라난 나무를 붙잡았습니다. 그는 나무에 매달린 채 자신의 자동차가 계곡 아래서 폭발하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7번의 죽을 고비, 7번의 생존. 그의 영혼은 지칠 대로 지쳤지만 육체는 여전히 이 땅에 붙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국에는 고진감래라는 말이 있죠.
쓴 것이 다하면 단 것이 온다는 뜻입니다. 하늘은 그에게서 평범한 삶을 빼앗아 간 대신 마지막에 믿기 힘든 선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2003년 그의 나이 73세였습니다. 그는 평생 처음으로 복권을 샀습니다. 그리고 그 한 장의 복권이 60만 파운드, 당시 돈으로 약 11억 원이 넘는 잭팟을 터뜨렸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운했던 남자는 하룻밤 사이에 세상에서 가장 행운이 넘치는 남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호화로운 저택을 사고 요트를 사며 그동안 누리지 못한 삶을 즐겼습니다. 7번의 죽음을 보상받기라도 하듯이 말입니다. 하지만 이야기의 진정한 결말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돈으로 모든 보상을 받았다고 생각했을 때 그는 마음 한구석에 허전함을 느꼈습니다. 수많은 죽음의 고비를 넘기며 그가 깨달은 삶의 진리는 돈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2010년 그는 충격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돈으로는 행복을 살 수 없다. 그는 자신의 전 재산을 친구들과 이웃들에게 나누어주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당을 짓는 데 기부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소박한 옛집으로 돌아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남은 생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프란의 셀락의 인생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불교에서는 인과, 카어머를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그는 전생에 혹은 이생에서 갚아야 할 빚이 많았는지도 모릅니다. 7번의 끔찍한 사고는 그가 세상에 빚진 업보를 씻어내는 고통스러운 과정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모든 빚을 다 갚고 나니 하늘은 그에게 복권 당첨이라는 물질적 보상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프라네 씨는 더 높은 차원의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진정한 복은 돈더미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숨쉬며 오늘 하루를 무사히 보낼 수 있는 평범한 일상 그 자체라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불행을 마주합니다. 때로는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길까라며 하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너무 슬퍼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지금 겪고 있는 시련이 칠흑 같은 어둠처럼 느껴질지라도 그것은 어쩌면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올 거대한 행복을 위해 미리 액땜을 하고 있는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프란의 셀락이 벼랑 끝 나무에 매달려 살아남았듯이 여러분도 희망의 끈을 놓지 마십시오. 견뎌낸 고통의 크기만큼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무사히 보낼 수 있음에 감사하며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평화가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